선생님께서 무주택자는 청약부터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즘 투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무주택자도 많지만 1주택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네. 1주택자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우선 1주택자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갖고 있는 1주택이 조금 못난이거나 애매한 1주택이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괜찮은 1주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저는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는 건 결국에 계속 물물교환을 통해서 상급지로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궁극적으로는 내가 팔지 않고 최종적으로 계속 보유하면서 그 집이 더 좋아지는 걸 기대하거나 뭐 자녀에게 또 물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보유하는 물건을 갖는 게 최종 끝판왕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,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못난이다 라고 하면은 더 좋은 물건을 찾아야겠죠. 그러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으로 갈아타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못난이가 생각보다 조금 더 고평가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적절하게 팔고 그 얻어진 수익을 갖고 조금 저평가된 지역으로 가서 사는 방식, 이렇게 두 가지.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이에요.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나 아니면 뭐 반포나 개포동에 좋은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사실 그런 물건은 그 이상으로 갈 데가 없다고 봐요. 거의 힘들다고 보고,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은 이거를 투자 수익으로 내가 이걸 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외의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아이 교육 때문에 그 물건을 산 순간 장기 보유를 아마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을 거예요. 그 상급지로 갈아탈 물건 자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. 지금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앞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이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일반 과세로 세율이 바뀔 예정이에요. 그렇게 되면 좋아지는 부분이, 내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는데 4억이 올랐어요. 그러면 1억의 차익이 났잖아요. 근데 그 1억의 차익이 나도 내는 세금 한 2천 정도면 된단 말이죠. 그런 식으로 단타를 하는 거죠. 1년 만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. 그러면은 기존 1주택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두 번째 주택으로 차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1주택자 분들이라면 저는 한 2주택까지의 추가 구입은 괜찮다고 봐요. 2주택이라고 하면 분양권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, 2주택이 되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못난인지 아니면 조금 괜찮은 물건인지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만약에 최종 목적지는 서울인데 네. 내가 나중엔 서울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 갈아타기를 할 수 없어요. 음.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. 서울에 있다고 무조건 대장은 아니거든요. 각 광역시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들이 있어요. 뭐 울산이라고 하면 뭐 문수로 와이프크가 지금 뭐 8, 9억에 거래가 되고 삼익비치가 뭐 20억에 거래가 되는 걸 보면 이게 서울에 반드시 가깝다고 금액이 높은 것만은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구로구나 뭐 금천구는 오히려 웬만한 광역시보다는 평당가가 낮기도 하니까 그 상급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 일자리가 있고 내지는 사업체가 있고 거기에 다 가족들이 있는데 반드시 내가 그걸 거슬러서 서울에 한 채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망인 거죠. 로망. 내가 실거주는 아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지방에 살고 있으면 그 지방 안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한 채 매수해서 거주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 지방에 저평가된 아파트 몇 채만 잘 사고 팔고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거든요. 뭐 5천이 됐건 억 단위가 됐건. 그러니까 꼭 서울의 중심지로 몇십억짜리 물건을 사는 것만이 어떤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건 아니다. 예. 내가 조금 더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은 내 사는 지역에서 대장을 사거나 평수를 좀 넓히거나,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1주택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분양권 상태인 경우는 어떤가요? 분양권을 취득했어요.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. 분양권을 취득한 분들이 그 다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. 최근에 이제 분양권이 대부분 전매가 풀렸잖아요. 택지지구의 분양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게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, 저라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 같아요. 분양권이라면. 예를 들어 내가 분양권을 당첨이 됐는데 생각보다 피가 많이 붙었어요. 뭐 1억에서 2억. 그리고 아직 입주할 때까지 많이 남았어 하면 처음에는 반드시 뭐 꼭 실거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, 그 분양권을 매도해서 얻은 수익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잘 받을 수 있다면 매도에 대한 생각도 저는 해볼 것 같고, 반대로 분양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피가 낮아.
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잔금을 치룰지에 대한 생각도 염두에 둘 것 같아요. 전세가나 아니면은 뭐 시세나 이런 걸 고려해서 미리 이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곤란함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그냥 전매하려고 샀는데 그게 피가 안 붙으니까 입주장이 도래하니까 입주 잔금을 치를 돈이 없으니 마피가 나오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. 근데 마피가 나오면 내가 오히려 계약금을 포기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내 돈을 잃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걸 좀 피하려면 작은 계획, 전세를 세팅하든 아니면 대출 받아서 내 돈을 메꾸던 이런 식으로 그 구간만 좀 버텨이면 내가 마피나 이런 것들은 조금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현재 갖고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따라서 전매 내지는 프리미엄이 안 붙었으면 잔금 이 두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게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투자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말씀하신 경우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하나요? 좋은 질문인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분양권이 힘을 못 받아 그래서 나중에 한 투자금이 많이 들 것 같아 라고 하면 입주 시점이 예를 들어 1년이 남았어. 전세를 맞춘다고 해도 내 돈은 한 2억이 필요한데 현재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5천에서 1억이야. 그러면 그때는 좀 추가적인 투자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? 조금 더 베팅을 해서 다른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해서 그 잔금에 보탤 수는 있지만 그 1년이라는 텀이 내가 다시 금을 회수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거든요. 추가적인 투자는 조금 더 미루지 않을까 싶어요. 잔금을 못 치르면 던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. 마피나 계약금 포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오히려 손해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을지 작은 계획을 좀 세워볼 것 같아요. 그러면 어쨌건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청약의 당첨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. 그럼 뭐 일반 매수나 뭐 주주비나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. 집이 한 채 있으면 그게 분양권이 됐건 청약이 됐건 청약 당첨으로서의 확률은 사실 낮기는 낮다고 봐요. 추가적인 투자는 거의 일반 매수로 눈을 많이 돌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반 매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지금 같은 장, 사람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는 장에 내가 좀 용기를 내보는 거죠. 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입주장일 때 전세가가 낮으면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가 2억이면 내 돈이 기본 3억이 필요한다는 계산이 되잖아요. 실거주로 해서 버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3억이라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던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물건을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죠. 반대로 내가. 물론 그렇게 하려면 또 여유자금이 반대로 필요한 거지만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까를 떠올려 보는 거죠.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몇 가지 떠올려 보면 입주장도 있을 수 있고 역전세.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본인이 전세를 6억에 맞췄는데 현재 시세가 3억이다. 이제 전세 만기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이 3억이 되잖아요. 근데 이미 내가 받은 그 전세금은 다른 데 재투자를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려줄 돈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역전세가 큰 지역들 이라면 내가 반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은 곳 주변으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구축들 또 영향을 고스란히 받거든요. 그런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또 아니면은 대표적인 비수기들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되죠. 여름철 휴가철이나 이사 많이 가는 봄, 가을철을 피해서 사람들이 집을 찾지 않을 때 그럴 때도 방법일 것 같고 6월 1일이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이니까 그 시점 이전에 팔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이전에 팔려고 하는 물건들을 내고를 해서 싸게 사는 것도 방법이고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추가적인 일반 매수로 투자를 더 하라는 말씀이시죠? 네, 1주택이 있다면 청약을 하는 것도 물론 무순이든 줍줍이든 물론 기회는 있지만 그건 당연히 열어놔야 되는 기본이고 그 이외에 전국을 무대로 일반 매수 물건이 어디가 좋을까, 어디가 저평가일까, 어떤 물건이 저평가 단지일까, 저평가 평형일까 이거를 계속 범위를 좁히면서 일반 매수를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를 할 줄 알면 내 물건을 잘 팔 수도 있거든요. 지금이 고평가된 상황인지 저평가된 상황인지에 따라서 저평가된 지역을 사고 내 물건이 고평가되면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매수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.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2, 3억의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.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아져서 무피가 되거나 마피가 될 때 팔았는데 다시 또 오르고 막 이렇게 엇갈리듯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잘 사는 것들, 잘 당첨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무대를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죠. 어렵죠.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. 뻔한 이야기인가?
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무주택자라면 그래도 올해 안에는 한 채는 청약이 됐건 일반 매수가 됐건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지금 시기적으로 금액이 뭐 20, 30%가량 많이 빠졌고 전국적으로 대장단지들은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다시 거래가 살아나는 곳들을 보이고 있거든요. 올해 안에는 23년 안에는 사는 게 맞다고 보고, 만약 1주택자 분들이라면 너무 서둘러서 사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물건을 보고 확실히 저평가됐다, 확실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신중하게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. 조정장이 좋은 이유는 내가 좋은, 평상시에는 진입하기 어려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내고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네,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